네, 지금부터는 마켓 1타 강사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할 텐데 네. Yes or No에서 또 저희가 다뤘었던 종목이고 네. 신광석 매니저도 언급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팩트론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계약. 네, 일라릴리 네. 뭐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뭐 다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굳이 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신광석 매니저의 뷰로 또 네. 팩트론을 봐야 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개별적인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펩트론 그 IR 번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IR 담당자 오늘 주가 왜 올라가냐면 뭐라고 할? 전화 받아요? 전화 받죠 당연히. 네. 아니 전화가 또 너무 많이 오면은. 그렇죠. 뭐 지금 전화 통화 중일 수도 있는데 전화 돌릴 수 있겠지만은 뭐라고 이거 오늘 왜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자기도 모른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이 앞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라릴리와의 그런 평가 시한이 11월 말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간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하락장인데 불구하고도 오늘 VI가 바이오 중에서 좀 강하게 걸렸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다시 또 재차 좀 밀리는 형태가 좀 나오니까 좀 윗골을 좀 달아주고 어쨌든 지금 양봉입니다. 한 5%대로 지금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일타 강사에서 거의 이제 바이오도 작은 바이오는 거의 편입을 안 하거든요. 특징이 뭐죠? 대부분 코스닥 상위의 15위권의 안에 있는 물론 ABL 바이오는 그 바깥쪽에 있는 종목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이 키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왜 지금 계속 바이오를 봐야 되고 펩트럭 같은 회사가 이제 근본 바이오 종목이다. 근본 바이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스닥 150 상위 종목에 지금 한 7, 2, 8등 이렇게 랭크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지금 아마 HLB 시총을 제꼈을 겁니다. 펩트론이. 근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뭐라고 했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현재 정부 핵심이 코스닥 종목들을 올리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거기에 좀 의견이 좀 많이 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물론 허무맹랑한 소리가 들리겠지만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위 종목들에 대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도 물론 있겠죠. 일라릴리 뭐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셀올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직도 목표 가격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 가격을 워낙 좀 높게 잡아드리잖아요. 목표 가격이 이전에 정고점이죠. 37만 원 선이기 때문에요. 정고점 여기죠. 여기 넘어가면은 매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오늘 뭐 2, 3% 빠지고 인벤트리도 아침에 한 10% 넘게 빠지고 이런 이제 형상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도 시장이지만 결국은 이제 근본 바이오 종목들은 결국은 시장에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갈 길 가면서 장대 안봉을 뚫어주면 장대봉을 만들어주면서 신고가 돌파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ABL 바이오 같은 종목처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신고가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목표 가격까지 계속해서 홀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지금 HLB를 제외하고 네. 9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을 다 편입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HLB를 왜 편입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좀 신뢰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HLB 자체가 근본 바이오주가 아닌가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HLB는 이게 분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기 때문에요. 이 정도까지만 좀 코멘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오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실적이. 하지만 내일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가로지르는 분수령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텐데 어떻게 우리는 시장에서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우려감 때문에 네. 반도체 소부장들 중심으로 아까 이수페터시스도 거의 급락 나왔다가 지금 양봉으로 좀 이제 전환이 됐고요. 점심 때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전자닉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참 외국인들이 꾸준하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어떤 종목들 위주로 팔까요? 당연히 많이 올라갔었던 반도체 중심적으로 좀 많이 매도세가 쏠리고 있고 특히 이 중심에는 전자닉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어제도 제가 이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들 설명해 드리면서 다음 달 두 번째 목요일까지 어떻게든 이 외국인들이 변동성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물 던지고요. 선물 가지고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뭔가 평단가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2월 둘째 주까지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까지는 외국인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변동성 이용하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국인들도 긴장을 좀 하고 있겠죠. 왜냐면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정보를 들은 외국인들이 있으면 뭔가를 베팅을 막판에 좀 하겠죠. 오늘 막판에 종가 베팅을 어떻게 하는지가 전 중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요.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올랐다가 세론 나오면서 다시 밀렸죠. 결국은 이제 오늘 뉴스가 좀 보도됐었습니다. 이거 텔미에서는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다행입니다. 네. 할까 지금 했는데 네. 안 했어요. 좋았습니다. 네. 11월 19일 날 이제 미국 재무부의 개정이죠. 그러니까 통장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GA 개정이 있는데 제가 많이 쌓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의 역대급의 셧다운이 기간이 좀 돌아와다 보니까 거의 뭐 한 40일 가까이 했었잖아요. 한 달 반 정도. 9,590억 달러에서요. 누적된 금액에서 이제 지출이 된 거예요. 얼마 정도가요? 340억 달러의 금액이 지출이 되면서 첫 의미 있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근데 이제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 이제 TGA 계정이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JP모건에서 뭐냐면 주식시장이 이 TGA 계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장에 공급이 될 거냐, 풀릴 거냐, 직간접적으로 풀릴 거냐, 이 속도에 따라서 시장의 반전 포인트가 달려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셧다운 해제되면 바로 이게 되느냐라는 게 아니라 셧다운이 해제되면은 각 연방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을 해요. 일주일 안에 돌아와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이제 돌아온 상황이에요. 공무원분들이, 미국의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산 지출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밀린 그 연방 공무원들의 월급은 아직 그 다음 달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이 아니라. 그래서 실적인 뭔가 이제 시장에서 뿌려지는 돈들 이런 부분들은 다음 달에 뭔가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당기 윤수 위축을 해서 뭔가 여기서 좀 풀려가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한번 봐야 되겠죠. 내일 아침에 8시에 나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얼마가 나오냐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시나리오를 이제 3가지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네. 잘 나오는 경우죠. 서프라이즈 찍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AI주,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미리 선제적으로 빠졌었던 비트코인이 뭐 어제는 9만 불이 좀 깨지는 형태가 좀 나왔는데 BTC 코인들도 반등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 중립이죠. 그냥 무난하게 컨셉 부합하는 정도인데 이러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당분간의 변동성, 박스권이 예상이 된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부진이죠, 부진. 컨셉보다 약간 하회하는 경우는 하회하는 경우에 대규모 언와인딩, 그러니까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겠죠.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거고 S&P 500 기준으로 CTA가 지금 이미 지금 6,725포인트가 붕괴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강제로 장 시작하면 쭉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서학개미들 주목하시는 게 지금 미선물 떠 있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CTA 알고리즘 매도가 장 시작하고 나서 11시 반에 시작하면 1시간 동안요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물량들을. 언와인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S&P 500이 지금보다 약 한 5에서 6% 정도 6,440포인트까지 자동으로 매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그러면 1번, 2번, 3번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물어보려 한다면 그냥 저는 시나리오 2 같아요. 그냥 뭐 약간 뭐 이제 실망을 좀 하거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뭔가 저는 깜짝으로 보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그냥 박스권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잘 나와서 뜬다고 하면은
오히려 센온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럼 엔비디아 그럼 이러면 반도체 오늘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이제 숫자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또 얘기를 하잖아요. 코멘트가 나오잖아요. 뭐 우리 엔비디아가 이번 4분기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고요. 뭐 이쪽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쪽에다 투자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요. 저는 이렇게 한번 가지고 나와 봤어요.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요. 그래서 많이 내린 로봇주들이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랜만에 깜짝 반등을 하고 오늘까지도 좋은 분위기잖아요.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잠시 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종목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실적 콘콜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우리는 네.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또 로봇 쪽에서는 SPG가 따뜻한 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로봇주를 얘기해 주실지 1타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특히 로봇주도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을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종목을 편입하기 전에 좀 아쉬운 점이 네. 이 종목이 미리 좀 쌌습니다. 가지고 나오기 전에요. 그래서 2시에 쌌더라고요. 그래서 1타 강사를 2시에다가 한번 편입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종목들이 2시에 많이 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아쉽지만 바로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9,60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한라캐스트 종목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봉 차트 보니까 딱 2시를 기점으로 급등을 뉴스 하기 나와서 시작했습니다. 떴어요. 네, 뉴스 어떤 나와서. 포인트가 부각이 된 거예요?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품 공급사 부각. 그러니까 이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부각되면서 2시 1분인가 뉴스 나와가지고 그냥 부야에 걸리면서 오늘 장중에 거의 한 17%, 18%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 가지를 하죠. 소재 개발 쪽이겠죠. 뭐 배터리 소재 개발부터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제 밀착 부품 사업을 영위를 참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부품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들, 신제품 양산에 대한 적극적인 이 IR에 또 코멘트가 있던 만큼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괜찮게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은요. 당연히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은 테슬라가 이 회사가 이제 테슬라 이제 공급사기도 하잖아요. 1,000억 정도 규모로 좀 진행했는데 1차 협력사 관련된 부각도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서요. 차트 보면서 가격전을 말씀드릴게요. 자,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이러고 있다가 이제 상장 가격, 공모가를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로봇주 계속 갈 줄 알고 이때 이제 많이 탑승을 하셨다가 이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약간 좀 멘탈이 좀 많이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줄줄 흘렀거든요. 이때 이제 2차 전지 올라가고 막 바이오 올라가니까 완전히 소외받았는데 오늘 좀 이제 뉴스 나오면서 의미 있는 뭔가 양봉이 좀 적용이 됐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바로 이제 전고점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미지수지만 반등 목표 가격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요 12,000원 선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9,0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왜 제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보호예수 물량이 6개월, 이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4개월 됐는데 2달 뒤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다는 거죠. 오버행 관련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리바운딩 간 정도까지만 보고 좀 대응하자라는 측면에서요. 한라캐스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부품 수주 그 모멘텀이 오늘 재부각된 한라캐스트를 꼽아주셨습니다. 4시에 무료 방송으로 가볼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너튜브에 신광선 검색하시면요. 네, 근본바이오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만약에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우리가 좀 매수해야 될 이 바이오 종목들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바이오 없으시거나 바이오 보유 중이신 분들 오후 4시에 신광선 검색하셔서요.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